공룡만 그렇게 이름을 길게 뺀 거예요? 아, 그게 이유가 있어요. 생물한테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명이고요. 하나는 학명이에요. 학명. 그렇지. 인간. 아, 그죠. 호모사피엔스. 네,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지만 인간이라고 부르고 개를 갖다 놓고도 멍멍이, 댕댕이, 쿠키 다양하잖아요. 그거를 학계에서는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리스. 사자가 판테라 레오. 그다음 호랑이가 판테라 티그리스거든요. 그 동물을 뭐라고 부를지를 정하는 건기 때문에 나중에 뭐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그 환경에 사는 동물이 뭐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 종이라는 게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학명 있기 전에는 옛날에 사람들이 그냥 빨간색에 노란색에 좀 더 다른 뭐 해서 엄청 길게 지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카를 폰 린네라는 스웨덴 사람이 1758년에 딱 세 글자로 짓자, 두 글자, 세 글자로 짓자. 라틴어 통일하자. 절대 불변하지 않는 라틴어나 크리스어. 딱 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는 불변하니까 아직까지 이제 안 쓰는 언어니까. 아니니까 변하지 않겠죠. 그럼 뭘로 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호모사피엔스로 하든가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하든가 뭐 메뚜기는 뭐 로코사 그라스 뭐 로코사 미라토리 하든가 이렇게 막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오만 규칙을 막 지었어요. 그래서 막 듣기에는 아름다운 발음으로 하든가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 이름을 붙이지 마라. 근데 터르키어 할 때 있잖아요. 안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린네도 안 지켰어요. 린네가 안 지켰어요? 네, 린네도 그 린네가 그 자기 짝사랑하던 유부녀가 있었거든요. 그 짝사랑 유부녀가 있었는데 금지된 사랑을 해요? 네, 그랬어요. 그 남아공에서 그 식물 채집하는 몬소니아 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남아공에 있는 지푸리 손과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그걸 이제 몬소니아라 붙여듣기도 하고. 몬손. 린네가 스웨덴 식물원장이었거든요. 식물원장의 자기 선배가 이름이 마그놀이었어요. 마그놀 이름 따서 그 목열이 마그놀리아죠. 마그놀리아. 예, 매그놀리아. 아이고. 이름 같은 거는 라틴어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물자라 속명이 물자루스고요. 물자루스. 네, 물자루스 이렇게 돼 있고요. 잠자리 중에 잠자리 이렇게 있어요. 잠자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공룡은 우리나라에 딱 밝혀진 게 있긴 하지만은 라틴어식으로 잘 짓고 있기 때문에 공룡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다 통일을 좀 하는 편이에요? 이름을?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을 하고 있다. 원래 동물들은 다 바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동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하게 됐는데 일단은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식물이 이제 진화하면서 육상이 땅이 이제 식물로 뒤덮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호도 할 수 있고 올라가면 뭐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류 계통으로부터 개구리 같은 양서류 계통이 진화를 하게 됐고 사실은 그 양서류 계통 중에 한 계통이 진화한 것이 이제 양막류라고 해서 양막류가 되게 중요한 그 키워드인데 양막류에 공룡을 포함한 우리가 파충류라고 부르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들 뭐 코끼리, 호랑이 같은 포유류들 그다음 새, 조류들이 다 양막류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양막이라고 하는 게 양수 있잖아요. 양수를 감싸는 막이라는 뜻이에요. 물 속에 차 있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알도 공룡 알이나 아니면 계란을 봤을 때 사실은 그 막 속에 양수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새끼가 들어있는 거죠. 양막류의 진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육상에 올라왔을 때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새끼들이 스스로 물을 획득할 수 있기 전까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알 속 혹은 뱃속에다가 바다를 만들어준 거죠.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이게 질문이 양막류가 나왔어요. 여기서 한 가문은 포유류가 되고 한 가문은 파충류랑 조류가 나왔는데 왜 먼저 공룡이 성공했을까? 그때 사자가 나오지 않고 왜 공룡부터 시작이 됐냐? 근데 그때 포유류가 있기는 있었던 거예요? 포유류의 조상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원시 단국류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사실 먼저 번성을 했어요. 포유류의 조상벌에 해당되는 애들이 먼저 번성을 했다가 지금으로부터 2억 5천만 년 전에 그 러시아 일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지구온난화가 한번 와요. 그때 걔네들이 싹 없어져요. 포유류의 직계 조상을 제외하고. 적응을 못하고. 네.
생태계가 이게 붕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빈 자리가 나타나니까 그때 파충류 쪽 애들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적응 방사를 한 거예요. 적응 방사는 이제 진화생물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적응 방산. 방산. 저도 처음 들어봐요. 사자성어. 적응은 그 적응했다 하고. 네, 적응할 때 방사는 영어로는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서 빛이 널리 퍼지는 것처럼 온열기야 빛이 따뜻하게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생물이 갑자기 막 퍼지듯이 다양한 생물들로 진화한다. 열이 퍼지듯이. 빈집털이. 내 사상 여기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물 다양성 특정한 어떤 동물 혹은 생물 계통이 폭발적으로 다양화되고 이거 진화하는 되게 것이. 고급 단어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온난화가 한번 생기면서 거기에 또 살아남지 못하는 애들은 다 죽고 그렇죠. 예. 살아남은 애들이 이제 적응 방산. 이 화석 기록만 가지고 보잖아요. 어떤 한 화석지에서 대부분은 사실 공룡이 나와요. 아. 정말 많이 나올 때는 어느 지층에서 60%는 공룡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룡은요 어느 환경에 들어가면 보통 생태계를 다 그냥 다 차지해버려요. 적은 종수를 가지고 이거를 생태적 지위 흡수라고 하거든요. 생태적 지위 흡수. 그러니까 얘가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냥 북아메리카 전역을 다 했잖아요. 아 진짜. 뭐 그러네. 걔네들은 그냥 막 나그네였지 나그네. 멕시코 쪽 딸리부터 저 캐나다까지. 중간 크기 육식 공룡이 거의 없어요. 네, 그 티라노사우루스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법자. 여기도 공룡. 넓은 저기도 땅덩어리 공룡. 그냥 싹 다 접수해가지고 공룡이 이 지구에서 그때 당시 때 짱 먹은 거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네. 범람원 환경에서 포유동물들 많이 살거든요. 초식성 포유동물들이 최대 한 96종이 공존을 해요. 지금 네, 동물은 그 정도로 종류가 많은데. 네 포유동물들은 그 정도 많은데요. 근데 공룡은 희한하게 똑같은 환경인데 많아야 뭐 10종, 20종?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망상. 먹는 게 다 비슷해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공룡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성장 단계 중에 보면은 생긴 게 다 달라요. 새끼랑 청소년기 때랑 어른일 때랑 생긴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생물들, 특히 포유 생물들 얘기할 때는 어떤 한 종이 특정한 이제 뭐 장소니 먹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공룡 같은 경우에 모양이나 기능이 다 다르면 얘가 여러 니시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특히 사바나에 사는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여러 종이 다양한 생태적 지위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임팔라는 키 작은 식물을 먹고 코뿔소는 뭐 키가 중간 크기 식물을 먹고 코끼리는 뭐 나무까지 해가지고 나눠져 있잖아요. 공룡 같은 경우는 한 종이 여러 지위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리면은 여기에는 다른 동물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다른 동물이 되는 공룡 이렇게 된 거죠. 다 나이대가 다른 공룡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척추동물들은요 이게 일생의 대부분을 성체로 살아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그래요. 공룡은요 자기 삶의 대부분을 청성기로 살았다가 성체 살짝 살고 죽어요. 야, 청소년기가 굉장히 길구나.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거침없고 무섭네. 질풍노도를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거칠지. 얘네들은 그럼 청소년기 때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청소년기 때부터 이미 성으로 성숙돼. 산란을 하죠. 그런데도 청소년기인데도 네. 짝짓기를 하는데도 어른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 공룡이 짝짓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 예를 들어 구애를 구애 방법이 있는지 짝짓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너무 궁금해. 모르는 상태에서 뭐 했는지 나무를 뭐 벽으로 긁었든지 뭐예요? 방법 뭐 아는 거 있습니까? 못 봤잖아. 오늘 새 보면 얼마나 구애 막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아크로칸토사우루스라고 그 서대문자 해사박물관에 보면 커다란 육식공룡 있어요. 등에 이렇게 돌기 있어가지고 멋있는 육식공룡인데 걔네로 추정되는 그 발자국 화석 보면 이렇게 긁은 게 있는데 이게 연타로? 네, 연타로. 얘네가 땅 파서 이게 저 알라올려 긁은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 거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정말 그 구애용으로 긁은 거 아닐까 하는. 내가 공룡이야. 뭐 구애는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룡들을 보잖아요. 성대모사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성대모사요? 예. 오 뭐야?
공룡 성대모사요? 오 아니, 이랬을 제- 수도 있네. 제 머릿속에 공룡은 상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밸런시를 또 쿵쿵 하면 진짜 잘한다. 쿵쿵 뭐 하는 것처럼. 그럼 청소년기 내내 그 짝짓기가 가능한 거예요? 아 그죠. 해마다 최소 한 번은 산란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알을 낳고 새끼가 작다 했잖아요. 포유동물은 새끼가 크기 때문에 많이 못 낳아요. 코끼리는 많이 낳아야 2마리예요. 그렇죠. 파충류는 한 번에 알을 많이 낳겠죠. 네. 그러니까 그 덩치 큰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면은 한 번에 50개 정도 알을 낳을 수 있어요. 와. 개구리가 개구리. 네.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근데 알은 작아요. 그러면 많이 낳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또 살아남는 애들은 몇 안 되겠죠. 몇 안 되겠죠. 네. 거북이처럼. 개복치마녀. 청소년기가 길어가지고 좀 불리한 점은 없었는지. 일단은요, 그 청소년기가 긴 거랑 그 생태적 지위 흡수랑 또 연관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얘네들의 성공 비결이기도 하지만은 얘네들이 멸망하는데 한몫해요. 생태계가 붕괴를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먹을 게 포유류가 족이 많은데 2종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 변화가 있으면은 그 공룡 같은 경우는 아예 싸그리 멸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싸그리. 네. 싸그리.